아주 오래전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도의 한적하고 작은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고 혹독했던 겨울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개울가 버드나무는 연초록 새순을 틔웠지만 논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만이 홀로 생명의 노래를 부를 뿐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쌓아두었던 곡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봄이 왔음에도 당장밭에 뿌릴 씨앗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겨울의 추위보다 더 매서운 생활고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따스한 봄볕이 어깨 위로 쏟아져도 그 빛은 고된 삶의 그늘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 낡은 초가지붕을 인 오래된 주막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하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모, 사람들은 그녀를 친정이 있는 청송 땅의 이름을 따 청송댁이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에는 40이 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32의 젊은 과부였지요.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10년의 모진 세월이 그녀의 고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은 탓이었습니다. 청송의 깊은 산골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는 특유의 강인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낯선 이곳까지 내려와 주막을 차리고 뿌리를 내린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삶의 무게를 견뎌낸 깊이가 있었고 동시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고을 어귀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큰 길로 나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관리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행렬의 중앙, 화려하게 치장한 말 위에는 새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선 이도명이라는 사내였지요.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묘한 불안과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또 이도명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여 겨우 과거에 급제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요. 명문가 출신들 사이에서 늘 주눅 들어야 했던 그는 누구보다도 체면을 중시했고 자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행렬이 장터 한복판에 멈춰서자 아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사또 나으리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다. 모두 모여 경청하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사또 이도명은 천천히 말에서 내려 장터 한가운데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울렸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이도명이다. 법이 있기에 나라가 서고 질서가 있기에 백성이 편안한 법. 나는 이 고을의 법을 바로 세울 것이며 법을 어기는 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다스릴 것이다. 모두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살아가도록 하라. 사또의 서슬퍼런 말에 백성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막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송댁은 술동이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명의 권위만 아는 뻣뻣한 양반이 오셨구나. 백성들의 삶은 보이지도 않으시겠지?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백성들과는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사또는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행렬은 장터를 지나 관아 쪽으로 향했고 나팔 소리와 깃발만이 바람에 펄럭이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제자리로 흩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주막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오늘 있었던 새 사또의 첫인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송댁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라주면서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을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봄비가 와야 할 시기인데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부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곡식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또는 관아에 앉아 법전과 서류만 들여다볼 뿐 백성들의 실정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 징수는 더욱 엄격하게 독촉했지요. 주막에 모인 사람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지만 감히 사또에게 맞설 엄두는 내지 못하고 술잔만 기울이며 소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청송댁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는 큰 사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에 걸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일 무렵, 주막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사또의 말투를 흉내내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나는 사또니라.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겠노라. 아이들의 천진한 목소리로 들으니 사또의 엄숙한 말이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청송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맞다. 바로 이거야.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면 사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터, 사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체면이라면 그 체면을 살짝 흔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청송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순수함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청송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또를 깨우치기 위한 지혜로운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장터순시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부임 인사 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고개를 높이 쳐든 채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자신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 한쪽에서 아이들의 맑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잘난 사또. 말만 크고 마음은 작다네. 사또는 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6살에서 7,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5명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백성 고생은 눈에 안 보이고 체면 칠해가 중요하다네. 어른들이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이들이 천진하게 노래하니 그 파급력은 어른들의 직설적인 비판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것들이. 어디서 저런 망측한 말을. 대체 누가 가르친 것이냐? 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법만 알고 사람은 모르고 큰 소리만 우렁차다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 서로 눈치만 보았지만 이내 입가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을 아이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또는 화를 낼 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이 철없이 하는 말이니 이번만은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단단히 타일러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위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청송댁은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예상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노랫말이 사또의 체면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이들의 노래 사건이 온 고을에 퍼지자 사또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한번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사또는 일부러 주막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민정을 살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구겨진 체면을 되찾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날 오후 사또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청송댁이 앞으로 나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또 나으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다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나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이 고을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 어떤 맛인지 내가 직접 맛보아야겠다. 청송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또의 말투와 표정을 보니 또다시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것 또한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이 실제로 마시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곡식이 부족해 물을 많이 타 묽고 밍밍한 맛을 감추려고 소금을 넣어 짠맛이 맴도는 거친 술이었습니다. 사또는 당당하게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의 얼굴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컵. 이게 무슨 맛이냐? 시고 짜기만 하구나. 청송댁이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마시는 진짜 술맛이옵니다. 곡식이 귀해 물을 많이 타야 하고 맛이 없으니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것이지요. 백성들의 삶이 모두 이 술맛과 같사옵니다. 이런 술도 귀해서 명절에나 겨우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세금은 정해진 날짜에 꼭 내야 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벌까지 받아야 하니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관아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술만 마셔왔기에 백성들의 실제 생활이 이토록 고달픈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주막을 나서는 사또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청송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또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막에서의 일이 있은 후 사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오랜 습관과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서 갑자기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누가 내 곡식 자루를 훔쳐갔어. 관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나의 유능함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그는 서둘러 아전들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라 하였느냐? 내가 직접 잡아내겠다. 이 고을에서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다스릴 것이다. 상인이 헐떡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헛간 쪽으로 곡식 부대를 들고 달아나는 놈을 봤습니다요. 사또는 아전들과 함께 성큼성큼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놈. 어디 숨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사또가 큰 소리로 외치자 헛간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아전 하나가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잡았습니다. 나으리. 이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는 누렁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때 장정들이 일부러 더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 역시 우리 사또 나으리십니다. 무서운 닭 도둑을 단번에 잡으셨네요. 와. 사또 나으리가 개를 잡았어요. 닭 도둑개를 잡은 사또 나으리 만세. 백성들은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또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닭을 문 개 한 마리.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정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들을 잘 단속하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이전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멀찍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청송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알겠지? 체면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날 밤, 사또 이도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아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노래, 주막의 거친 술맛, 그리고 오늘 낮의 우스꽝스러운 개 잡기 소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던 시간들을. 나도 한때는 힘없고 약한 입장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남을 내려다보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우롱한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주막에서 청송되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던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사또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리여야 한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사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또가 장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사또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혼자서 걸어왔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사또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는 진정한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체면만 지키려 하고 위엄만 부리려 했을 뿐, 정작 여러분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노래로, 주막의 거친 술로, 심지어 개 한 마리까지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사또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관아의 곡식을 나누어 어려운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장터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진실한 표정과 목소리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장터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막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청송댁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사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정말 우리 편이에요. 사또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렇다. 앞으로는 너희들의 편이 되어 함께 살아가겠다. 그날 장터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고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가난한 이들은 관아의 곡식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희망과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또는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모. 오늘은 정말 맛있는 술 한잔 하고 싶소. 청송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좋은 술을 가져왔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정성껏 빚은 진짜 좋은 술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정말 우리 고을의 진정한 사또가 되셨군요. 사또는 술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와 이 고을 모든 백성들 덕분이요. 그대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채로 살고 있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원한 여름바람이 불어와 등잔불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주모, 그때 내게 그 거친 술을 주었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소?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으리. 그저 나으리께서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요. 권력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사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고을의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다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송댁의 지혜로운 마음과 사또의 용기 있는 변화가 만나 이루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사랑의 힘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